많은 여성들이 알고 있는 감정이 있다. 사라지지 않는 위장의 매듭,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감.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 어딘가는 부서져 있다. 증거도 수상한 메시지나 전화도 없지만 침묵이 있고 공허함이 있으며 혼자 있을 때마다 무시하려 해도 계속 울부짖는 직감이 있다. 분류는 입맞춤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다. 그가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의 좋은 아침, 인사가 형식적으로 변할 때부터. 한때 자연스럽던 웃음이 이제는 어색하게 연출된 연극처럼 느껴질 때부터. 그런 작은 변화 속에서 영혼은 무언가가 끊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여성은 종종 숨겨진 채팅을 발견하지 않아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배신보다 먼저 감정적인 방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치는 느껴진다. 마치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더 이상 그 눈 속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 여전히 물을 주고 있음에도 피지 않는 꽃처럼. 칼 윤근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더라도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한다고. 많은 남성들이 배신을 시작하는 것도 그런 방식이다. 자신의 내면의 불만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스스로 채우는 법을 모르는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한다. 그들이 찾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허함을 마비시키기 위한 마취제다. 그리고 당신은 여성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그가 더 이상 당신의 하루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걸, 대답이 짧고 공허하다는 걸, 당신이 무사히 귀가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지만 여전히 당신이 그를 보살펴 주길 바란다는 걸. 그 감정적인 불균형이 바로 첫 번째 균열이자 당신이 주는 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다. 당신이 그에게 조심스럽게 묻거나 단지 눈빛으로 물었을 때 그의 태도는 달라진다. 그는 방어적으로 나오고 당신이 과민 반응을 보인다거나 망상에 빠졌다고 말한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미묘한 형태의 조작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당신의 직감을 경고로 듣는 대신 문제로 치부할 때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관계 속 무언가가 더 이상 예전처럼 울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아프다. 당연히 그렇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의 모든 것을 걸고 있지만 그는 진실조차 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적 분류는 조용한 배신이다. 육체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떠나 있는 상태다. 겉으로는 아무런 흔적이 없지만 매일 조금씩 내면을 텅 비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교묘하게 숨긴다. 업무 스트레스, 생각이 많다, 피로감을 핑계로.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감정적 거리감이다. 일상이라는 탈을 쓴 단절. 몸은 곁에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이미 떠나 있다. 이름은 있지만 유령과 사는 것과 같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느낀다. 여성의 직감은 사랑이 사라진 자리를 영혼이 이미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도 알아챈다. 에너지, 침묵, 사라진 제스처 속에 그 감각이 있다. 더 이상 다정함이 없고 친밀함도 없다. 매일 더 차갑게 느껴지는 억지 동행만이 남아있다. 한때 집 같았던 방이 이제는 단지 자는 곳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의심하며 정당화할 이유를 찾으며 혹시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자문하게 된다. 아니다. 잘못된 것은 당신의 직감이 아니라 한때 존재했던 연결이 지금은 끊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이 이토록 강하게 느끼는 감정을 무효화할 권리는 없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가장 외로운 시기다. 겉으로는 아직 배신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감정적 부재는 이미 존재하는 상태. 당신은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그는 오래전에 이미 포기한 싸움이다. 현재가 당신을 지탱해주지 않기에 과거의 추억에 매달리게 되는 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자각하고 있다. 당신은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록 보는 것이 아프지만 진실은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 왜냐하면 진실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자기 기만보다 언제나 더 친절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직감을 듣는 여성은 자신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이다. 왜냐하면 누구도 반쯤 사랑받을 자격은 없고 관심이나 존재, 애정, 존중을 구걸할 자격도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믿어라. 사랑이 더 이상 울리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분류는 두 육체가 뒤엉키는 순간이 아니라 감정이 닫히고 자동 조종 모드로 전환될 때 시작된다. 그는 여전히 곁에 있지만 더 이상 진정으로는 함께 있지 않다. 대화를 나누는 대신 반응하고, 듣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당신을 보는 대신 마치 당신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당신은 그 감정적 정전을 느낀다. 마치 사랑이 살았던 집의 불이 꺼진 것처럼. 많은 이들은 불륜이 갑작스러운 유혹이나 약한 순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대부분 점진적인 과정이다. 소리 없이 연결이 끊어지며 시작되는 느린 내부 붕괴, 매일 당신을 선택하지 않기로 한 감정적 결정. 그것은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방치이며 소음은 없지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부정하고 억누르며 직면하지 않는 모든 것들. 남성이 자신의 그림자, 공허함, 지루함, 좌절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때 그것을 내면에서 직면하는 대신 외부로 투사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결핍이라고 느끼는 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지만 사실 그가 결핍한 것은 또 다른 여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타인 속에서 길을 잃게 되어 있다. 분류는 그가 더 이상 무언가가 부서졌다는 사실을 말할 용기를 가지지 못할 때 시작된다. 그는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역할놀이를 계속하려 하며 영혼은 이미 탈출구를 찾고 있는데도 관성으로 머무른다. 문제는 그가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종종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한다는 데 있다. 그의 제스처에는 감정이 없다. 그는 자동 조종 모드로 살고 있으며 희미해진 미소와 멍한 눈빛을 지닌다. 그는 말을 덜 하거나 똑같이 말하지만 혼이 없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을 바라보지 않으며 생각이나 꿈도 나누지 않는다. 그의 사랑에는 재활용된 문장일 뿐이다. 더 이상 새로움도 호기심도 진정한 존재감도 없다. 그는 휴대폰을 보면서 당신에게 대답한다. 한 귀로는 듣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딴 데 가 있다. 그리고 당신은 물론 그것을 알아차린다. 당신은 메아리처럼 느껴진다. 거기 있긴 하지만 더 이상 그 안에서 울리지 않는다. 그가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웃지 않을 때, 한때 공유했던 유머가 사라질 때, 자발성이 일상이 될 때, 그와 함께 있을 때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을 당신은 안다. 그것이 가장 아픈 배신이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매일 느껴지는 배신. 몸은 남아있지만 영혼은 떠난 상태. 여기 있어 라는 말이 아무 의미도 없는 순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신체 접촉조차 달라진다. 더 이상 애무는 없고 혹은 섹스는 있지만
영혼이 없다. 그것 또한 신호다. 친밀함은 단지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 유대가 끊어지면 몸도 그것을 반영한다. 그는 신체적으로 당신을 피하거나 사랑이 없는 상태를 열정의 번뜩임으로 감추려는 듯한 이상한 강도로 다가온다. 마치 안에서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 욕망을 핑계 삼는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그가 돌아오기를, 더 인간적이고 더 관심을 보였던 그 예전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이미 사라졌다. 그는 당신에게 말도 없이 내면의 외부 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배신의 한 형태다. 경고 없이 떠나는 것, 작별 없이 버리는 것,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 여행은 종종 사소한 것들로 시작된다. 그를 칭찬하는 누군가와의 대화, 무해해 보이는 SNS 상의 교류,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메시지들. 하지만 그것들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것들은 내면의 단절이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첫 단계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숨기기 시작할 때 그는 이미 관계에서 한 발을 뺀 것이다. 비록 그의 몸은 여전히 당신 옆에서 잠들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은 당신들 사이에 닫힌 문 하나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진실이다. 수많은 여성들이 이미 파트너의 영혼 안에서 죽은 관계를 되살리려 하며 삶의 몇 년을 허비한다. 그녀들은 버티고 노력하고 변명하고 스스로를 탓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떠나기로 결정한 상태다. 단지 말할 용기가 없을 뿐이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감정적 비겁함을 마주하는 대신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기를 택한다. 이 지점에서 자기 기만은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조용한 방치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여전히 그는 바뀌길, 돌아오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남자가 배신을 시작할 때 그는 먼저 마음과 에너지에서 시작한다. 몸은 마지막에야 떠난다. 배신은 영혼에서 시작해 침대에서 끝난다. 끝난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가장 분명히 이해해야 할 점이다. 당신은 그의 불륜의 원인이 아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았든 실수를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좌절을 다루지 못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당신의 신뢰를 배신할 권리는 없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자는 대화를 나누고 책임을 지고 진실을 마주한다. 그는 당신이 여전히 온 마음을 주고 있을 때 비겁하게 다른 이의 품에 도망가지 않는다. 불륜은 영혼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충실하지 않기로 한 첫 결정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충실함이란 단지 다른 사람과 자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충실함은 유대감을 돌보고 함께 있고 당신을 선택하고 소통하고 감정적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가 그것을 멈췄을 때 배신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아직 다른 여자가 없더라도 그가 여전히 당신 곁에 누워 있더라도 진정한 충실함은 의도에서 나타난다. 물리적 증거의 부재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무언가가 깨졌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실제로 깨진 것이다. 당신이 관계 속에서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가 이미 감정적으로 떠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빨리 인식할수록 당신은 더 빨리 결정할 수 있다. 부스러기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존엄을 되찾고 평화를 선택할 것인지.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건 마법이 아니다.
망상이 아니다. 이것은 감지다. 몸은 마음이 이해하기도 전에 먼저 그것을 느낀다. 그리고 남자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충실해지기 시작하면 그는 흔적을 남긴다. 들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의 에너지가 더 이상 거짓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경우가 다르더라도 거의 모든 사례에서 반복되는 패턴, 행동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낭만화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명확하게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눈앞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의 직감은 당신의 눈이 아직 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속삭인다. 일상 혹은 스트레스로 가장된 감정적 부재를. 모든 것은 그가 떠나지 않고 사라질 때 시작된다. 그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더 이상 당신을 찾지 않고,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의 반응은 차갑거나 회피적이다. 너무 피곤해. 생각할 게 많아. 기분이 별로야. 늘 핑계는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물러나기 시작한다.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지 않고 하루가 어땠는지 말하지 않으며 당신의 기분조차 묻지 않는다. 그는 이제 당신을 연인보다는 동거인처럼 대한다. 당신이 가까이 가려 하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다. 그는 일상의 뒤에 숨어있는 감정적 유령이 된다. 집은 그대로고 식사는 준비되지만 관계의 영혼은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디지털 비밀과 방어적 행동이 나타난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놓여있던 핸드폰이 이제는 핵무기처럼 지켜진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고 화장실에도 들고 간다. 당신이 누가 메시지 보냈어? 같은 무해한 질문을 해도 그의 반응은 과도하다. 왜 궁금한데? 날 의심하는 거야? 질투쟁이 같아. 그 과잉 반응 속에 진실이 있다. 숨길 게 없다면 화낼 이유도 없다. 하지만 이중 감정 생활이 시작되고 병행되는 대화가 진행되면 연극은 시작된다. 그는 당신의 직감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당신을 침해자처럼 느끼게 만든다. 심지어 당신을 불안정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은 바로 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감정적 학대다.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 당신의 감정을 왜곡하는 것. 성적인 친밀감의 변화. 침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차가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격렬해질 수도 있다. 양극단 모두가 신호다. 죄책감에 휩싸인 일부 남성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섹스로 그 배신을 덮으려 한다. 마치 내부의 배신을 열정으로 무마하려는 듯. 다른 이들은 아예 단절된다. 더 이상 당신을 만지지도 원하지도 느끼지도 않는다. 그의 손길조차 달라진다. 기계적이고 다정함도 감정적 연결도 없다. 섹스는 공허한 거래가 되거나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 오히려 더 외롭다는 감정을 안겨준다.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은 채 만져지는 것보다 더 파괴적인 일은 없다. 불필요한 말다툼과 의미 없는 갈등. 그는 사소한 말 한마디, 제스처, 작은 실수 하나에도 시비를 건다. 모든 것이 다툼의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그는 멀어지기 위한 핑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거리감을 정당화할 이유가 필요하다. 당신을 악역으로 만들면 자신이 더 나은 것을 찾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다. 이것을 투사라고 한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당신에게 덮어씌우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며 당신을 독한 사람, 과장된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당신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지칠 정도로 애쓰는 동안 그는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서사를 구축한다.
심지어는 일부러 갈등을 유발해 충돌을 만들기도 한다. 끊임없는 갈등은 그에게 감정적 단절을 정당화할 내부의 핑계를 제공해준다. 자신의 배신을 마주하는 대신 그는 당신을 참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는 미래 계획에서 당신을 지운다. 예전에는 함께 여행하자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혼자 계획을 세운다. 우리였던 말들이 이제는 나로 바뀐다. 그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 당신의 이름을 더 이상 꺼내지 않고 의사결정에서 당신을 제외하며 장기적인 비전에 더 이상 당신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느낀다. 그의 꿈에서 당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본다. 함께 세웠던 목표들이 사라지고 공동의 길은 무너지고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대화가 없다. 당신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화제를 돌리거나 짜증을 내거나 피한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비록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당신은 이미 그의 이야기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책임을 전가하고 감정적으로 당신을 조종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가장 잔인한 부분이다. 그는 당신이 의심하는 것을 두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느끼게 만든다. 당신이 상상하고 있다거나 당신의 불안이 관계를 깨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당신의 인식을 왜곡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들로 당신의 무장을 해제한다. 왜 항상 최악의 상황만 생각해? 나를 조금도 믿을 수 없어. 이 모든 걸 망치고 있는 건 너야. 너 요즘 미쳐가는 것 같아. 그리고 점점 당신의 직감은 목소리를 잃기 시작한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어쩌면 과민 반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당신은 침묵하게 된다. 의심하게 된다. 지쳐버린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깊숙이 배신으로 들어간다. 가장 슬픈 점은 많은 여성들이 감정적 학대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일시적이길 바라면서 그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기대하면서. 하지만 그 예전의 그는 이미 사라졌다. 당신의 직감은 당신 영혼의 레이더다. 뭔가 달라졌다고 느껴진다면 실제로 그런 것이다. 사진이나 메시지, 목격자가 필요하지 않다. 가장 깊은 배신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영혼으로 느껴진다. 더 이상 같은 진동을 하지 않는 몸에서, 이유 없는 슬픔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웃음에서, 한때 집처럼 느껴졌던 사람의 빈 시선에서. 이러한 신호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을 정상화하지 마라. 당신의 빛을 어둡게 만드는 것을 정당화하지 마라. 진정한 충실함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도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칼 윤기 말했듯이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단지 고통을 연장할 뿐이다. 많은 관계에서 어느 순간 당신은 현실을 보고 있는 건지 상상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게 된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비명이 나오지만 외부에서는 모두가 당신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고, 미쳤다고, 모든 걸 망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순간이 감정적 조작의 진원지다. 그는 이미 떠나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길 거부한다. 그는 이미 감정적으로 단절되었지만 악역이 되기는 싫어한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는가? 거울을 바꾼다. 당신의 인식을 왜곡시킨다. 당신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못 보게 만든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은근하지만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로 그 일을 해낸다. 너 혼자 상상하는 거야. 너는 항상 나에게 최악만 생각해. 너랑은 이제 대화가 안 돼. 또 과민 반응이야. 너는 날 통제하려 해.
조금씩 직감은 불안이 되고 명료함은 혼란이 된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 대해 사과하게 된다. 불편함을 피하려고 침묵하게 된다. 감정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숨기게 된다. 이러한 조작에는 이름이 있다. 가스라이팅.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감정적 학대의 한 형태다. 그는 당신을 비이성적이라고 믿게 만든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직관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적인 왜곡이며 당신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내면의 목소리를 흐리게 만든다. 그리고 가장 흔한 방식은 회피다. 그는 대화를 피하고 멀어지며 단절된다. 당신이 그를 마주하면 그는 진심이나 취약함이 아닌 무관심, 냉소 혹은 분노로 반응한다. 예시, 당신이 말한다. 당신이 멀어진 것 같아. 그는 대답한다. 또 시작이네. 내 드라마. 당신이 말한다. 그 여자 앞에서 행동하는 방식이 불편해. 그는 말한다. 이제 누구랑도 말 못하게 하려는 거야? 당신이 말한다. 나 외로워. 그는 대답한다. 넌 항상 불평만 해. 이런 방식으로 당신이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그는 그것을 공격으로 바꾼다. 당신이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그는 냉소나 냉정함으로 대응한다. 결국 당신은 침묵을 배우게 된다. 무관심을 정상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점점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가 라고 믿게 된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정당하다. 감정을 가졌다는 이유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명확함을 바랐다는 이유로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칼 융은 말했다. 누구도 빛나는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 진짜 깨달음은 어둠을 의식화할 때 시작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런 조작이 막으려는 것이다. 당신이 그가 만들고 있는 어둠을 인식하게 되는 것, 그를 진실로 마주하는 것. 그래서 그는 당신이 의심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문제라고 믿게 만들어야만 한다. 또 하나의 흔한 전략은 침묵 속 비교이다. 그는 갑자기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꺼낸다. 누군가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해주고 판단 없이 들어준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말을 솔직한 대화를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작게 만들고 자존감을 약화시키며 당신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는 심지어 당신의 불안을 이용해 놀리기도 한다.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 너 많이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그냥 농담이었잖아. 그렇게 굴지 마. 그러자 당신은 자신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숨기고 더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을 줄이기 시작한다. 그를 잃지 않기 위해. 하지만 바로 그때 당신은 그를 더 잃고 자신까지 잃게 된다. 왜냐하면 감정적 조작은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다. 통제를 위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편함에 당신이 맞춰주길 원하고 자신의 실수를 당신이 덮어주길 바라며 당신이 작아지면 자신의 자아를 마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그가 이 모든 것을 겉으로는 차분하게 한다는 것이다. 고함도 폭력도 없다. 하지만 그의 몸짓, 침묵, 태도는 당신을 내면에서 무너뜨린다. 그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진짜이고 더 아프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기에. 당신은 안다. 이제는 말을 꺼내는 것도 방해받기 일쑤고 울면 죄책감이 들며 이건 나에게 상처가 돼 라고 말하면 드라마 좀 그만해 라는 말을 듣는다. 그리고 누군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극적인 장면도 없고 명백한 증거도 없고 드러난 갈등도 없지만
매일같이 자존감이 침식되고 감정적 안정감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다. 이 상황을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가?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애원하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모를 때마다 당신의 직감을 침묵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불편한 대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남자라면 그는 진짜 관계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책임을 지는 대신 조작을 택하는 남자라면 그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것이다. 당신의 명료함을 문제로 만드는 남자라면 그가 바로 문제다. 기억하라. 진짜 사랑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는다. 당신을 침묵시키지 않는다. 당신을 축소시키지 않는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있는 관계 속에서 평화보다 의심이 많고 신뢰보다 불안이 많고 사랑보다 두려움이 많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작으로 유지되는 감정적 의존이다. 오늘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날이다. 다시 당신의 감각을 신뢰하라. 당신이 느끼는 것을 존중하라.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의식 있는 여성은 물리적 증거가 없어도 이미 영혼으로 방치를 느낀다. 영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단지 무시당하는 것에 지친다. 모든 고통스러운 이야기에는 한순간이 온다. 그녀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순간, 더 이상 설명을 구하지 않고, 더 이상 증거를 찾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깨어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아프다. 왜냐하면 단지 그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버렸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떠난 후에도 당신은 머물렀고 당신만이 그 유대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것까지. 하지만 그 아픔은 깊지만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재탄생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떠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감정적 생존이다. 관심, 진실, 존중을 애원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다. 그건 의존이며 희망으로 위장된 두려움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두려움 속에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을 한때 그가 그렇게 봐주길 바랐던 그 눈빛으로 스스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여기에 있다. 당신은 선택받지 않아도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여성이 되기 위해 당신이 무조건적으로 줬던 모든 것, 당신의 시간, 에너지, 다정함을 되찾기 위해 여기에 있다. 당신이 사랑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믿었던 것도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회복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그리고 회복하려면 놓아줘야 한다. 놓아주는 것은 증오가 아니다. 벌도 아니다. 마음을 닫는 것도 아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다. 이해했어. 이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어.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않아. 나는 나를 선택해. 그리고 여성이여,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다. 칼 윤근 말했다. 자유는 타인을 바꿀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림자에 반응하지 않게 될 때 온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을 가치 있게 보길 바라지 않을 때, 당신은 그의 감정적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의 빛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오랫동안 무시했던 직감은 이제 나침반이 된다. 그가 침묵시키려 했고 당신조차 억눌렀던, 하지만 늘 알고 있었던 그 직감. 그것이 이제 당신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물리적 증거는 필요 없다.
당신은 이미 그의 부재를 보았고 무관심을 살아냈으며 냉정을 느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영혼이 방치를 느꼈다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시간이다. 다시 혼자 걷기 시작할 시간이다. 무언가를 잃는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힘, 당신의 존엄성,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은 더 이상 받아 마땅한 것을 애원하지 않을 것이다. 상호적인 사랑, 명료함, 진짜 존재감. 물론 그리운 날들도 올 것이다. 좋았던 순간들이 그리운 날. 다시 믿고 싶은 날들. 하지만 그날이 오면 당신이 떠난 이유를 떠올려라. 당신이 느꼈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했던 자신을 기억하라. 그리고 숨을 고르고 앞으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배신당한 여성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그녀는 변화한다. 그녀는 더 이상 반쪽짜리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부재를 정당화하지 않고 승인을 구하지 않으며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는 영혼으로 보는 법을 배운 여성이며 이미 그녀를 떠난 사람을 보내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이 된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더 이상 이건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에서 평화가 집착보다 소중하다는 걸 아는 모습, 자기애는 타인의 사랑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모습. 그러니 오늘 당신을 제대로 보살필 줄 몰랐던 사람을 위해 울지 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울어라. 당신이 견뎌낸 것, 미뤄온 것, 받아 마땅했던 것들을 위해 울고 눈물을 닦고 다시 나아가라.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며 어떻게 끝낼지는 오직 당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은 깨어난 여성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가진 깊이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당신은 약하지 않다. 많이 느끼고도 굳어지지 않은 당신은 강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처럼 깨어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다. 자기 기만을 깨고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믿으며 다시 세워가는 여성들. 왜냐하면 이제는 생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실 속에서 살아야 할 시간이다. 그리고 진실 속에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과 진동하지 않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다. 그 관계가 여전히 아프더라도 순환을 끝내는 것. 모든 것이 당신을 의심하라고 말할 때조차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신뢰하라. 당신의 직감을 더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속삭임을. 그리고 당신의 길을 믿어라. 비록 그것이 아직 불확실하더라도. 왜냐하면 결국 자신을 선택한 여성은 가장 중요한 사랑을 찾는다. 바로 내면에서 오는 사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당신의 영혼에 새겨 넣어라. 의식 있는 여성은 배신을 눈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녀는 이미 영혼으로 느꼈기 때문이다.